저녁 반찬 그릇이 식탁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밥은 반쯤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왜 이렇게 반찬이 성의가 없어? 옆집 박 여사는 나이 들어도 손이 야무지다던데. 지연은 자동으로 고개를 숙였다. 변명은 머릿속에 수없이 떠오르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늘도 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회사에서 야근하듯 집안일을 했다는 말은 이 집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우는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엄마, 그만해요. 원래 저런 스타일이잖아. 기대를 하지 말든가.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숟가락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결혼식장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지금 눈앞에 비웃는 얼굴로 겹쳐졌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세월이 순간 우스워졌다. 아, 진짜.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피곤하다 그래? 집 나갈 사람은 나가든가. 맨날 표정이 그게 뭐야? 동호의 말이 거칠게 꽂혔다. 늘 듣던 소리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다. 집 나갈 사람은 나가라. 왜 늘 나만 참아야 했는지, 왜 나만 이 집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지 가슴 안쪽에서 묵힌 질문들이 올라왔다. 나 말고도 나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그래, 나 나갈게. 나 집 나갈게.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다. 숟가락을 들던 서윤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물을 마시던 시어머니가 기침을 삼켰다. 동우는 처음으로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지연을 바라봤다. 뭐라고? 지연은 다시 말했다. 나 집 나갈게. 더는 못하겠어. 말이 터져나온 순간 가슴속 깊숙이 박혀있던 쇠창살 하나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집이 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죄책감 뒤에서 삼켜왔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다. 얘가 미쳤나? 평생 여기서 신세 지고 살았으면서 어디서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동우도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연아, 너 또 쇼하는 거지? 내일 아침 되면 밥 차려놓고 있을 거면서. 그들의 표정 속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 여자는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뿐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연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진짜야. 나 이번엔 안 참을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뒤로 심장 두근거림이 더 크게 들렸다. 죄책감, 공포,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감이 한꺼번에 섞여 가슴을 거칠게 흔들었다. 그래, 무서워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무서워져도 되겠지. 지연의 집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 12층이었다. 현관문은 조금만 세게 닫아도 철판이 울리는 소리를 냈고 계단과 복도에는 김치 냄새와 담배 냄새가 늘 얇게 깔려 있었다. 좁은 신발장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지만 네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거실 가운데는 낡은 소파와 허리가 휘어진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10년 전 달력이 아직도 못에 걸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반찬통, 약봉지, 리모컨이 뒤섞여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깜빡거리는 부엌 형광등 아래 지연은 하루의 대부분을 서 있었다. 설거지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MC의 과장된 웃음,
관객들의 박수 소리,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콧소리가 이상하게 뒤섞였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 자신의 목소리는 없는 기분이었다. 방에서 나온 서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엄마, 아까 그 말 진심이야? 어떤 말? 집 나간다는 말, 그냥 화나서 한 소리지? 지연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평생 변하지 않을 사람, 늘 집에 있을 사람, 사라질 리 없는 엄마라는 존재만 비치고 있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한테도 좀 물어보고 있어. 서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그냥 아빠랑 할머니가 워낙 말이 세잖아.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나 취업하고 돈 벌면 그때 엄마 진짜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조금만이란 말로 몇십 년을 버텨온 자신의 시간이 헛수고 같아졌다.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도 이 집에서 그녀는 여전히 조금만 더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텔레비전 소리가 멈추고 각자의 방문이 닫혔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시어머니의 가벼운 기침 소리만이 집안에 낮게 깔렸다. 부엌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틱, 틱, 틱. 지연은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웃음,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여 올라왔다. 이 집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오랜만에 또렷하게 떠올렸다. 그때 방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쓸데없이 집 나간다는 소리는 하고 내일 아침 되면 또 밥 해놨겠지 뭐. 현관 쪽에서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선택은 늘 농담이었고 감정은 쇼로 취급되어 왔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만큼은 다르게 하고 싶었다. 커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얇은 천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풀리려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이 집 소리는 그만 듣자. 내 안에서 나는 소리를 한 번쯤 들어줄 때가 된 것 같다. 지연이 남편의 불륜을 처음 눈치챘던 건 10년 전 겨울이었다. 코트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와 영수증이 나왔다. 두 사람분의 코스 요리, 와인, 결제일 옆에는 기념일 축하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날짜는 그들의 결혼기념일 사흘 전이었다. 그때도 지연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자신이 비참했지만 애들 생각, 집 생각, 시어머니 눈치를 떠올리면 입이 굳어졌다. 그런 식으로 한번 참으니 그 다음부터는 참는 일이 더 쉬워졌다. 상처는 깊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법을 배워버린 것이다. 사업이 힘들다는 말은 계절처럼 돌아왔다. 동우는 대출 서류를 들고 와 지연의 앞에 슬며시 내밀었다. 당신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이거 넘기면 진짜 괜찮아진다니까. 지연은 도장을 찍으며 은행 직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모님, 남편분 채무가 너무 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용히 건네던 그 경고를 일부러 못 들은 척 밀어냈다. 몇 년 전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잠들어 버린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떴다. 아빠,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였다. 지연은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열어봤다. 낯선 이름의 아이가 동우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혼인 기간과 겹쳤다. 병원 주소까지 적힌 메시지를 들고 병원 앞까지 갔다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던 날이 있다. 그 아이도 피해자인데 대체 누굴 미워해야 하지? 가슴이 무거워져
결국 모든 감정을 자기 탓으로 돌려버렸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밖에서 좀 놀다 들어오면 어때? 집은 지키잖아. 내가 애도 제대로 못 가진 죄가 더 크지. 결혼 초 돈 없다고 낙태를 종용하던 목소리가 겹치면서 지연의 속은 천천히 썩어갔다. 그때 지웠던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벌을 받는다고 믿기도 했다. 그래서 더 입을 다물었다. 사채업체에서 집으로 전화가 온 날 상황은 더 노골적이었다. 사모님, 남편분께서 이 번호로 연락하라 하셔서요. 이자 연체가 좀 되셔서. 지연은 손에 쥔 수건을 뜯어버릴 듯 비틀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보증, 갚아지지 않는 카드값. 남편의 책임은 모두 그녀의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딸과 아들마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편에 서기 시작했다. 엄마가 좀 이해하면 되잖아. 아빠도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말들은 지연을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언제나 더 이해하고 더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참음의 끝에 나 집 나갈게라는 한 문장이 비로소 튀어나온 것이다. 짐을 싸기 위해 옷장을 뒤지던 밤, 지연은 맨 윗칸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가 버릴 거라며 올려둔 가방이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는 마음에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와 작은 금고, 열쇠, 낡은 노트 몇 건이 들어 있었다. 봉투 겉에는 시아버지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회사 지분집 등기 유언 관련. 불길한 예감과 기대가 동시에 스쳤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눈을 의심했다.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남편 회사 지분 서류 상당 부분이 모두 한지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결혼 초 시아버지가 여자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조용히 준비해 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연은 처음 알았다. 만약 알았다면 남편의 빚 보증에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눌려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류 묶음 사이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남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사본, 불륜 상대에게 송금된 내역, 모텔과 호텔 결제 영수증, 그리고 낯선 여자의 이름이 찍힌 입원비 영수증들. 마지막 장에는 작은 USB가 종이에 끼워져 있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폴더들이 주르르 떴다. 녹음 파일이라는 폴더를 클릭하자 중년 남자의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재생되었다. 그년 이름으로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 걱정 말어. 지연이는 그런 거 볼 머리가 안 돼. 그냥 도장 찍으라면 찍는 애야. 나중에 싹 정리해서 우리 명의로 돌려놓고 그때는 집에서 내보내든지 해야지. 마우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남편이 불륜 상대와 나눈 통화가 들렸다. 집사람 이름으로 하면 돼. 서류는 걔 앞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부인분 알면 어쩌려고요? 그 사람 그런 거 볼 줄도 몰라. 평생 그러고 살았어.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연이 모를수록 무지할수록 편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재산을 올려놓고 그녀의 무지를 믿고 마음껏 이용했다. 지연은 USB를 빼 손 안에 꼭 쥐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래, 나갈 거면 빈손으로 나갈 필요는 없겠네. 입가에 처음으로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웃음에는 체념 대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오래전 인연이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고등학교 동창 윤태성이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지연아, 너 맞지? 태성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눈가에 남아있는 익숙한 인상이 금방 과거를 소환했다. 지연은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불륜, 빚, 숨겨진 아이, 시어머니의 며느리 탓, 그리고 어젯밤 찾아낸 서류와 녹음 파일까지. 말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목소리가 떨렸고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다. 태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메모만 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연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내 편이야. 내 편? 그래. 법적으로 보면 재산도 이혼도 위자료도 다 내가 유리해. 내 이름으로 된 집, 회사 지분, 이 녹음 파일들 이건 그냥 집안 싸움이 아니야. 범죄에 가까운 악용이야. 내 편이라는 말이 낯설게 가슴을 울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단어였다. 며칠 뒤 집안에는 드물게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 동호, 서윤, 잠시 들른 준호까지. 지연이 식탁 머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나 오늘 할 말 있어서 불렀어. 동호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또 집 나간다는 소리면 그냥 나가. 바빠 죽겠는데. 지연은 말 대신 TV에 USB를 꽂았다. 곧 화면 아래 재생바가 뜨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거실을 메웠다. 그년 이름으로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 지연이는 그런 거 볼 머리가 안 돼.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호는 리모컨을 빼앗듯 들고 재생을 끊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장난쳐 놓은 거야? 장난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유품에서 나온 USB야. 지연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우리 집 등기부 등본. 이건 회사 지분 서류. 여기 적힌 이름. 다 내 이름이더라.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고 놀란 눈으로 훑쳤다. 엄마 이름이네 진짜야?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 이혼 소장 접수했어.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다 진행할 거야. 이제까지 내가 참은 것들에 대한 값은 누군가는 치러야 하잖아. 동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내가 어떻게 감히? 감히 30년 동안 당신한테 감이란 말을 들어볼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난 늘 미안해만 했는데. 지연은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나한테 미안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그러니까 나 집 나갈게. 이번엔 빈손으로 안 나가. 식탁 위에는 서류와 USB가 남았고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지연의 발걸음만큼은 오랜만에 땅을 제대로 딛는 느낌이었다. 현관 앞에 서자 손에 땀이 맺혔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파고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버틴다고? 나이 50이 넘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설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생각이 또렷해졌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지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부르는 호칭이었다. 저 어머니 집에 신세 지고 산 거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어머니 모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이 집이 내 거야? 등기부 등본.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아버님이 다 제 앞으로 해두셨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을 뿐이지.
동우가 다가와 캐리어를 잡아당겼다. 지연아, 잠깐만 우리끼리 얘기하자. 변호사고 뭐고 집안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가? 지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집안일, 당신 불륜도, 내 이름으로 돈 빌린 것도, 마 몰래 애 낳은 것도 다 집안일이면 이제 집안일 좀 법원에서도 들어보면 되겠다. 서윤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면 안 돼? 나 취업해서 자리 잡으면 그때 같이 나가자. 아니, 지연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늦었어. 앞으로는 엄마 인생을 엄마가 먼저 지킬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알겠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대신 너는 나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지 마. 그녀는 다시 현관문을 바라봤다. 문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 집으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나 진짜로 나갈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복도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소리는 30년 동안 삼켜온 모든 한숨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 소리를 등에 지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연은 생각했다. 돌아오더라도 그땐 지금이랑 같은 사람으로 돌아오진 않겠지. 새로 구한 원룸은 손바닥만 했다.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 전기레인지, 중고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연은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는 걸 느꼈다.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을 금빛으로 적셨다. 예전 집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장기침 소리, 남편의 하품,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섞여 있었을 시간이다. 여기서는 전기포트가 끓다가 딱 하고 꺼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작은 테이블에 커피를 올려두고 태성에게서 받은 서류를 펼쳤다. 이혼 진행 상황, 재산 분할 소송 서류, 남편의 채무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을 지키는 법적 절차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글자를 따라가는 눈빛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함께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엄마, 집은 좀 어때? 좁지. 근데 숨은 잘 쉬어진다. 전화기 너머에서 서윤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요즘 알바하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엄마가 우리 위해서 참은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미안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미안하단 말 고맙다. 근데 이제는 엄마가 엄마 위에 사는 것도 한번 지켜봐 줄래? 응, 나도 그런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아. 통화를 끊고 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작은 공책을 꺼내 첫 장에 적었다. 오늘 할 일 알바 자리문에 자격증 학원 검색.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누군가 보기엔 하찮은 계획일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쓴 일정표였다. 창밖으로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잃어버린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련보다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늦게라도 괜찮네. 아직도 내 이름 적을 칸이 남아있으니까. 지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외투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작지만 분명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감정의 이름을 그녀는 천천히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두려움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이건 자유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한지연,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다.